자, 어젯밤 마라톤 논의 끝에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고 그리고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82표. 6월 5일에 국회에 제출된 안이었는데요. 41일 만에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새 정부 과거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으로 정부가 조직이 개편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가운데 정부 조직 가운데 좀 눈에 띄는 몇몇 부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인데요. 지금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렇게 바뀌었죠? 굉장히 글자 수가 많습니다. 무려 9글자나 되는군요. 네, 굉장히 많은 이름인데요. 이 부처 원래는 미래창조과학부였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창조하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창조경제가 생각이 나잖아요. 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처의 이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지칭하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네. 미래와 창조라는 이름이 부처 이름에 맞지 않다는 거죠. 좀 너무 피상적이니까.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창조경제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그 뜻을 굽히지 않아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구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근데 지난달에 이 정부 조직법이 개정안이 제출될 때까지만 해도 이 이름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그대로 쓸 건가?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창조경제가 너무 깊게 배어 있는 그런 명칭인데 그걸 쓸 건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이거 줄여서 부르면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아직 과기통부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니면 과정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이게 아무래도 이 행정안전부와 지금 논의를 해서 이제 약자를 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긴 이름이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그 부처 안에 있는 각 내부에 있는 조직에서 이 이름을 좀 다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었고요. 또 노무현 정부 때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좀 연두에 든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손소 변호사님. 과거 노무현 정권 때의 이름들이 좀 합쳐진 게 아닌가 그런 기시감이 좀 들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과학기술부도 있었고 정보통신부도 있었죠. 그렇죠. 예, 그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번에 새로 등장을 했고 결국은 합쳐져서 부처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기술부는요. 노무현 정권 전에도 있었습니다. 뭐 과학기술처도 있었고요. 그 후에 과학기술부도 있었고 또 정보통신부도 이제 그랬는데요. 이 과학기술부는 폐지된 지 이제 4년 만에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또 정보통신부는 9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떤 그 실체가 명칭을 정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하고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명칭이 정해지면 그 명칭이 또 실체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번에 명칭을 정했는데 굉장히 길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어서 다 읽어볼 때 내용이 와닿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줄여서 부를 때 과연 어떤 거는 빠지고 어떤 거는 포함될 텐데 그거에 대한 그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요. 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사라졌던 해경이 3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눈에 띄고 관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요. 그리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데 그 전에 있었던 그 해양경찰청과 그다음에 소방방재청 이것을 다시 외청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국민의 그 박근혜 전 정부에서 만들었던 그런 해법들을 다시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해양수산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의 외청으로 바꾼다. 이 외청으로 바꾼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외청으로 바꾼다는 것은 좀 다른데요. 그 별도의 조직입니다. 차관급의 별도의 조직이지만 법률을 만들 때는 부처를 통해서 옮겨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소속이면 안전부의 통제를 받고요. 해양수산부면 해양수산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처 이전이 좀 달라지면 역시 부처, 그 외청의 역할도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요. 이름이 여러 번 바뀐 부처도 있습니다. 자, 행정자치부의 부처명 4년 동안 간판이 무려 3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렇죠? 원래 이 행정자치부가 생긴 게 이제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무부와 이제 총무처를 합쳐서 그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유지가 되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명칭을 이제 행정안전부 이렇게 바꿉니다.
저 명칭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는 안전을 더 강조하겠다. 그래서 안전이 앞으로 갔죠. 정부가 되겠다 해서 앞뒤가 이렇게 바뀌어요. 네. 안전행정부 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세월호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전행정부 안에서 이제 혁신처와 안전처, 국민안전처가 분리돼 나가면서 다시 이제 행정자치부로 돌아가죠.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국민안전처를 흡수하면서 행정안전부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안전을 어디에 더 강점을 두느냐, 안전을 지금 중시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름이 계속 바뀌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자치라는 것은 이제 95년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금은 많이 이제 안정화가 됐으니까 지금 시대는 자치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어떤 안전 이런 것들이 중시되는 시대 흐름을 반영을 해서 안전이라는 이름을 이제 꼭 넣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이죠. 네. 자, 그런가 하면 그동안 20년 넘게 외청으로 있었던 중소기업청이요.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유일하게 원래 현재 17부거든요. 그런데 네. 18부, 부가 하나 늘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승격된 부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이 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항상 대선에서 공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중소기업청을 승격을 시키겠다라고 또 대선 공약을 했었습니다. 이걸 이행한 부분인데요. 이 아무래도 청에서 부가 되면 아까 이유정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그동안 법안을 이렇게 보통 내려면 그 산업부나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는 부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청에서 부가 되면 장관이 생기잖아요. 장관이 생기면 이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의 법안을 발의를 할 수 있고 그럼 정책을 또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많이 배려를 하고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네.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최초로 외래어가 부처에 반영된 이름에 들어간 그런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원래 처음에는 벤처라는 말 대신에 뭐 창업을 넣자. 네. 그래서 뭐 중소창업지원부, 뭐 중소창업기업부 뭐 이렇게 가다가 네. 결국 이제 행안위 회의에서 아니 벤처라는 게 지금 뭐 법률 용어로도 다 쓰이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원래 부처 명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네. 또 어떤 벤처기업에 대한 진흥 이런 것을 위해서는 벤처라는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된다. 네. 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자, 일단 문재인 정부가 이 국정 운영의 첫 발걸음을 떼는데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추경안과 그리고 정부 조직 개정안. 자, 이 두 가지 중에 일단 정부 조직 개정안에 대해서는 통과가 됐어요.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다행인데 추경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에서요. 오찬에 함께 있던 영수회담에서도 이런 걱정을 하는 농담이 오고 갔습니다. 그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짧습니다. 추경이고 뭐고 좀 들어줘야 뭐. 주 3주 이 산정을 지금 못 드시고 있어요. 그쪽에. 자, 그만큼 지금 추경안 통과에 절실하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토로함이었고 거기에 이제 뼈 있는 농담으로 받은 추미애 대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에 추 대표가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인해서 네. 야당에서 추 대표를 상대하지 않겠다. 앞으로 추자도 꺼내지 마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추경 처리가 좀 난항을 겪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문 대통령이 추경 처리가 좀 원만하게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표현을 하니까 네. 추 대표가 그러한 야당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어쨌든 본인과 관련해서 이런 사태가 빚어진 거에 대한 약간의 미안함 뭐 네. 이런 것들도 좀 표명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지지부진 늦어지고 있는 추경안 통과를 두고 연일 민주당 내에서는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 의장의 목소리 국민의당을 향해서 아주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하고는 뭐 평소에 호영오지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분위기는 합니다만은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하고 이번 과정에 있어서도 몇 차례 통화를 통해서 추경에 담는 것은 조금 거북하니 작년에 예비비로 편성해놓은 목적 예비비로 편성한 거 그건 써도 좋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얘기의 결론은 그 지난해 연말에 이미 당끼리 다 합의해서 예비비 500억 공공부문의 인력 지원에 활용하도록 다 합의를 연말에 이미 한 사항인데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꾸느냐.
그러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연말이라고 하면 지금의 여야가 바뀌었을 때입니다. 그랬죠. 네, 그때 바로 이제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다 같이 좀 공공부문 인력을 좀 증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대신 아무래도 예산을 고정적으로 편성하는 건 힘드니까 예비비로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얘기를 해놓고 지금 여야가 바뀌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냐. 왜 다들 뭐 지난 연말뿐만 아니라 대선 때도 다 같이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제 와서 다 같이 안 된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땐 옳고 지금은 틀리다. 네. 뭐 이런 입장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지금 이 특히나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향한 성토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당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입장을 요리조리 말을 좀 바꾸는 듯한 태도가 얄밉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입장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원래 된다고 28일 오전에만 해도 긍정적이다 했다가 하루 만에 말을 바꾼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민주당 측에서 서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 집중적으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18일 오전만 해도 예산 예비비를 활용한 공무원 증원에는 긍정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그렇죠. 추경에는 넣지 않지만 예비비를 그럼 활용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나름대로 민주당에서도 기대를 가졌었는데 19일 오전에 남아도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한 증원에도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바꾸면서 굉장히 네. 민주당에서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아까 나왔던 그 얘기랑도 연결이 되는데 지난해 예결특위에 간사로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 목적 예비비 편성을 해서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느냐 뭐 또 네. 이런 공세를 집중적으로 지금 김동철 원내대표를 상대로 펼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건가요? 이유가 뭡니까? 뭐 지금 이제 원내 전략 부분에서 아직 어떤 정리가 국민의당 입장 정리가 아직 좀 덜 됐다는 그런 당 내에서도 지금 입장이 막 양분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이제 추경 처리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응해서 여권과 어떤 협치 측면에서라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반면에 김동철 원내대표는 그와는 좀 다른 입장을 보이는 등 국민의당이 좀 입장을 아직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추경안 통과를 두고 민주당을 도와주느냐 마느냐 이런 입장 정리가 아직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역시 만나면 조금이라도 해결되는 그런 기미를 얻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 주도하에서 기왕에 국회가 정상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경 문제도 또 정부 조직법 문제도 우리 주도하에서 해결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때 국민의당은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기 정부의 30년간 500조가 넘는 부담을 안기는 공무원 증원 임기 5년의 문재인 정부 아무런 국민적 동의 없이 취임 2달 만에 이것도 추경이라는 헌법으로 했다는 것이 부채기만 일기 영합식 정책이기 때문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추경을 통한 무책임한 공무원 증원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당도 여당이 협치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협치에 응할 것은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우리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 추경안 처리에 대해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아닙니까? 이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향후 국민의당 입장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입지를 차지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계속 반대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기존의 다른 야당들과 다를 게 없다 이런 비판을 얻을 경우에는 지지 기반이 호남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이미지가 부각이 되면
얻을 것도 없고 또 오히려 민심만 더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그동안 이 추 대표 때문에 입장이 굉장히 강경해서 추자 들어가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명분이 좀 필요했어요.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온 다음에 그 명분이 마련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입장을 좀 선회를 해서 네. 얻을 건 얻고 줄 건 주는 그런 좀 협상을 하면서 캐스팅 보트를 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아무래도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경안까지 이제 국회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정상적인 첫 발걸음을 제대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